자기소개 인사 말씀 해주시면은 예. 바로 저희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 군수 출마 예정자 소영호라고 합니다. 우선 남도 올린협회에서 이렇게 그 출마 예정자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장성군이 고향입니다. 서산면에서 태어났고요. 장성중학교, 장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성고등학교는 1회 졸업생이고요. 저희가 1회생이 건물이 절반 지어진 상태에서 입학을 해서 이제 2학년 넘어가면서 건물이 완공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9년도에 지방행정고시 제5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해서 2000년부터 전남도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 초에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약 26년 동안 전남도에서 근무를 했고요. 전남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주요한 자리를 거쳤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기획팀장을 거쳤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농도라고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죠. 농업정책과장, 고흥부군수, 그리고 정책기획관, 농정국장, 전략산업국장, 목포부시장 등을 역임을 해서 기획부서와 사업부서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8월 초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장성 군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 신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예. 가능하면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안 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첫 번째 질문 같은 거는 거의 똑같으니까요. 왜 군수에 출마해 네, 왜 군수에 출마하게 됐냐? 아마도 모든 입후보 예정자가 같은 답일 텐데 전략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장성 군수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내 고향 장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도청에 있으면서 또 고흥부군수나 목포 부시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장성이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와 전남의 관문 위치를 하고 있어서 물류의 최적지이고요. 또 광주광역시가 가깝다 보니까 광주에서 필요한 그런 부품 제조나 이런 벤더들, 1차, 2차 벤더들이 많이 있는 그런 광주 인근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우리 장성이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국 최고인 충령산 그리고 장성댐 그 주변의 둘레길 또 장성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들 백양사, 피람사원 또 황룡강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런 강이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장성의 현재 주소는 어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살기 좋고 더 소득이 있는 그런 잘 사는 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26년 동안 도청에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고향이 장성군에서 혹시 도청에 근무하실 때 해줬다, 나 이런 일을 좀 했다 네. 하시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청이라는 조직은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출신이나 특정 군만을 위한 그런 일은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많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맞아떨어져서 지역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남면에 파인DC 데이터 센터 착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전략산업국장 갔을 때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략산업국장으로 가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거의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그거를 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분산 이제 에너지법이 시행되고 첫 번째 데이터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분이 빠지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말 직원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키워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부 그 펀드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모펀드와 또 도 중심인 자펀드를 받는 조건들이 결코 쉬운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 조건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잘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피라미사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었던 게 아마 2019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피라미사원 세계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도에 있는 지역성장 전략산업이라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도와 군에서 100억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됐었던 부분. 그리고 황룡면 중심지 개발 사업이 이제 제가 과장 때 일반 농산업종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최근에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면 중심지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뭐 크고 작은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남에 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행복 바우처를 받으세요. 그게 처음에 이제 제가 농업정책과장 할 때 이제 그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때보다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나이도 많이 상향이 됐고 금액도 상향이 됐고 자부담이 없어지고 이런 발전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제가 농업정책과장 할 때 바우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전남 특별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예. 돼 가는데 장성군이 이익과 손해 또 거기에 또 활용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주 전남 통합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죠. 사실 행정 통합인데 경제 통합이나 생활권의 통합은 이미 사실은 하나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남아 있었던 게 행정 통합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라면 저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 광주 전남이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광주 전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특별시가 될 텐데 특별시로 갔을 때 많은 장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장성군 입장에서는 그 특별시로의 승격 또 특별시 승격에 따른 지원들이 과연 장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광주로 블랙홀이 돼서 광주가 블랙홀이 돼서 장성에 많은 이익들이 그걸로 빨려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장성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장성으로 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성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장성은 가장 광주에 근접한 인접 도시입니다. 오히려 담양보다도 한평보다도 더 가까울 텐데 저는 장성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조성하면 사실은 북부권에서는 거의 2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평일 때도 그냥 바람 쐬러 오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장성에 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주말이나 이런 때는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장성의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잘 조성을 하면 광주에 있는 많은 분들 또 광주를 방문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장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광주가 블랙홀이 아니고 광주에 오신 손님을 장성까지 연계시켜서 장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나 물류에 있어서도 장성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까지는 광주에 많은 부분 좀 공급이 안 됐었던 부분도 이제 본격적인 특별시장 체제 하에서는 협상이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장성 농산물 또 제주 품들이 기존의 광주광역시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농업 쪽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류도시로서 장성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 물류 시스템을 장성에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특별시의 그 인센티브 중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광주 주변에 진행이 됐을 때 또 광주의 산업이 더 커졌을 때 장성은 1차, 2차 밴더들이 충분히 입지할 만한 가장 좋은 후보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장성에 오히려 산업적인 지금 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산단의 수요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산단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장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지금과는 다른 미래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대한민국 대표 휴양 웰리스 관광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 입장에서는 통합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아니 먼저 하시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주민들을 다 돌아봤잖아요. 예. 돌아봤는데 후보님께서 돌아다니실 때 가장 시급한 장성의 문제가 뭔가 지금 아마 머릿속에다 담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장성 제 고향이지만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갈수록 많이 좀 인원이 너무 많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성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가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있는 남면 쪽에 그리고 이제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 단위를 보면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고 농촌이 좀 비어간다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네. 예. 인구 감소 문제는 모든 시군이 지금 같이 겪고 있는데 장성은 상대적으로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귀농귀촌 수요도 귀농귀촌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또한 장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진원 남면 첨단 3지구 개발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수는 저는 장성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부권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진원 남면은 늘어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빈익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대책들은 돈 되는 농업, 소득이 있는 농업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촌 인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귀농귀촌 정책을 같이 아우르면서 살기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소득이 되는 농업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그래도 농촌을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권 지역이 아무래도 좋은 자연 자원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오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먹거리, 쉴거리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5년 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여기서 드시고 또 마실 수도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체리형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꼭 그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공공 인프라 지원하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민간 투자가
같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소규모 개발이 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와 공공 인프라,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 투자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반드시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장성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구 감소의 문제, 또 농촌을 더 사람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성댐이나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몇백억씩 투자를 했지만 실제 예. 상황 거의 안 오잖아요. 그리고 충령산도 그 좋은 자연 환경을 네. 제대로 활용 못하는 배양산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죠? 지금 이제 팩트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장성군 관광객 숫자가 담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장성에서 소비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거죠. 항룡광도 그쪽 위주로 거의 봄 가을에 많이 왔다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때가 가장 제일 많이 왔다. 일단 노란꽃 축제 할 때. 예. 그 외에 그렇게 많이 보고. 지금 충령산이나 장성댐 둘레길 데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장성군 관광객 수가 1,100만 정도로 듣고 있거든요. 약간 못 미치는데 1,000만 또는 1,100만으로 보면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담양보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오시기는 많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란꽃 축제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장성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2-3시간 여기에 체류하다가 담양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광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소비는 장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장성은 그냥 들렀다 가는 그런 곳이 되고 있는 게 결국 그 지역 경제와 이 오신 분들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볼거리나 먹거리가 더 많이 조성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맞다면 작년에 1,000만 또는 1,100만이 왔는데 1,300만, 500만이 오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장성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면 저는 장성의 그 관광, 이런 또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양이 사실은 저렇게 된 게 어느 날 그 중로권이 생기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오면서 먹거리가 생겼고 그게 규모화되고 그러면서 민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공공 인프라도 메타프로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저는 지금의 담양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충분히 자연적인 조건이나 또 문화적인 여건들은 그 이상의 자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의 제가 할 일이고 우리 장성이 그런 부분을 맞춰간다면 저는 담양 이상의 그런 관광 소득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예정자께서는 언제부터 그러면 군수 출마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딱 잡아서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야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사무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맡았던 저 자리도 그 이제 사무관 자리급에서 시작을 했고 또 과장, 국장, 또 부단체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이제 국장 승진을 하고 이제 국장이 되면 또 부시장을 나가면 훨씬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도 국장 승진을 하면서부터는 마음속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향에 가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배웠던 그런 부분들 또 맺었던 인맥들을 활용해서 고향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그 명확한 계기가 있어서 난 지금부터 할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케치는 돼 있겠네. 예, 뭐 과장 때부터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그게 진전된 게 국장 승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쭉 해왔고 과연 제가 한 군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또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 자문을 해봤던 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밑그림을 그려오시면서 네. 장성하면 우리가 전국에 그때 한참 이슈화가 됐던 거 심내혈관 네. 있잖아요. 그걸 유치만 했지 정확하게 한마디로 착각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모든 사업이 나가려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연구소만 남겨놓는 그런 형식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면 네. 그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며 어떻게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갈지 그런 밑그림도 그리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심내혈관센터 당초에 복지부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그리고 KDI 영역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좀 영역이 좀 좁아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된 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제가 관련 부서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 장성에 이런 심내혈관센터가 있어서 심내혈관계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물론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위급한 생명들이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살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 경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뇌혈관 연구소로 됐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곧 착공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모든 정보가 오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착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영역이 좀 센터보다는 훨씬 작아졌고 예산도 축소가 됐지만 저는 일단은 연구소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약품 또 관련 기기 이런 제조 산업 이제 심내혈관 관련된 제조 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 심내혈관계 산업 클러스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이 심내혈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그 파인데이 데이터 센터 직접 관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초기부터 장성 데이터 센터하고 파인 데이터 센터가 뭐 명칭 부분부터 혼선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황룡면에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황룡면이 200메가 거기다가 파인 데이터 센터하고 장성 데이터 센터 요것만 해도 또 100메가 정도 총 300메가 규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뭐 고용효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전기하고 냉각 용수 문제. 네. 특히 이제 전기 부분은 이제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약 인구 40만 명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전기가 들어가는데 아까 추산을 해보면 300메가 정도 되면은 네. 그만 어마어마한 전기가 하루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냉각 용수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지어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뭐 우주에다가 냉각하는 방식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냉각 용수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거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GPU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 두 가지 네, 질문하실 이두 거예요. 가지. 예. 우선은 장성 파인 데이터 센터는 26메가 정도입니다. 100메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황룡의 세력과의 MOU를 한 거기는 200메가로 알고 있고 MOU를 한다 그래서 다 실현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실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물론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 황룡면에 오게 된 거는 신장성 변조소가 장성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력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진도 300메가를 한 거는 신강진 변수소가 생기고 아마 그 주변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전력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력은 저는 이제 많은 전력을 쓰긴 하지만 전력 공급에는 충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산 그 어디서 생산?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뭐 저 풍력 이런 부분들을 전남 그 서남 쪽에서 이렇게 주로 그 발전을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신장성 변전소는 그 신안이나 해남, 강진에서 만들어진 그게 꼭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그 일반 전기들도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재생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들은 꼭 재생에너지를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반 전력도 공급이 되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은 알리페이를 생각을 하면은 예. 그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저 전기 산업 기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뭐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황룡면 데이터 센터 들어서는 게 2조 2천억인가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 같이 보이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그 구체성을 갖고 있는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론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하겠지만 최근에 MOU를 했고 지금 이제 군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GPU를 더 그 확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많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이터 센터들도 그 GPU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MOU를 이제 막 걸음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착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면은 뭐 2, 3년 이내에 갈 수도 있고 늦게 가면 더 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만약에 제가 군수가 된다면 GPU 확보 적극 나서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GPU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죠. 예. 이제 국가적으로도 만약에 우리 장성 데이터 센터, 이 황룡면에 들어올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 뭐 도나 또 승격이 되면 특별시나 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힘을 보태줄 거기 때문에 저는 GPU 부분은 좀 나중이지만 뭐 국가적으로도 같이 힘을 보태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냉각수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가 갖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자체로는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만 유치를 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 후방에 있는 예를 들자면 냉각수도 필요하고 냉각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에너지도 필요하고 에너지 관련된 설비나 기자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후방에 있는 산업을 장성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산단 또 그런 기업 유치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단순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전후방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입지도 중요하거든요. 도심 가까이에
입지한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성도 지금 나노 이산단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신장성 변소수 같은 이런 그 해남, 신안, 강진에 있는 만들어진 전력들이 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장성은 많은 송전탑이 있고 송전 솔로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게 지중으로 올 수도 있고 가설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활용해서 장성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또 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에 아리백 국가산단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전후방 산업을 넣는다면은 장성의 산업 지도도 바뀌어지고 일자리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 센터는 전후방 산업과 함께 유치가 돼야 되고, 이게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면 민가 가까운 곳이 아닌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지를 시키고 거기에 전후방 산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전력은 저는 이제 신장성 변전소가 커버가 가능하다. 문제는 냉각수입니다. 이 냉각수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장성 대비 지금 농업용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인데 공업용수로 주지 않겠다 하면 사실은 여기 황룡에 들어오는 그 데이터 센터도 조금은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100% 문제 생긴다고 보고요. 이게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최대 200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냉각수가. 200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황룡 지금 MOU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전기도 생산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끌어올려면 또 송전탑도 세우고 막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GPU를 확보를 못하면 그 데이터 센터가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능을 작동이 될 것인가. 광주도 그 AI 컴퓨팅 센터 유치하려다가 해남한테 넘어가니까 NPU로 방향을 바꾼다고 했는데, 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GPU하고 성능을 따져보거나 시스템을 봤을 때 범용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NPU는 아직 그 기술적으로 완성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전략 사업 내지는 데이터 센터의 그 어떤 기본 방향 그렇게 맞춰가지고 가면은 네. 그거는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성뿐만 아니라 강진도 마찬가지. 강진은 300메가 뭐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현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AI 데이터 센터라고 명명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데이터 센터가 AI 추론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성능, 원래적 의미의 AI 데이터 센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규모로 하이퍼 스케일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그 사업,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크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전략산업국장 할 때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때 제가 받았던 보고 내용으로는 약 40메가 정도가 1,3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실 200메가 해봤자 40메가가 뭐 5기 있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AI 말고요. AI 데이터 센터 말고 그냥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많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모두가 다 GPU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해남에 또 광주에 있는 AI 컴퓨팅 센터나 해남의 컴퓨팅 센터는 AI 추론이나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또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일반 데이터 센터는 그 정도의 GPU가 꼭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MOU 단계고 저희들은 어떤 정보를 같이 가져갈 수 없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출마 예정자들이나 지금 단체장들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핸드폰 이것만이라도 조그만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AI 센터가 들어와서 이 데이터가 제로다. 제로에서 시작했으면 1이면 2가 되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전력 같은 거 그런 건 산출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후보가 아이고 참. 그런 거왜 그러냐면 아니 이제 잠깐만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를 관여를 하셨다고 그렇죠. 하니까 지금 이게 데이터 이제- 센터 단체장들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얘기를 하고 AI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따른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게 다 업데이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 단체장들마다 다 AI 지금 얘기를 다 하니까 뭐 지금 말이죠. 지금 전남 해상폭력이 지금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대략 20기가 정도 되거든요. 20기가면 원전이 한 15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원전이 보통 요즘에 1.2기가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니까 그러면 전남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규모 태양광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력의 문제는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도로만 진행이 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전력은.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냉각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찬성, 반대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해외에 맡기보다는 국내에 분산해서 맡기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또 해외 데이터도 가져오고 또 해남에 만약에 미국의 그 슈퍼 클러스터 허브급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미국 자산이자 한국의 전략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미군이 지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 슈퍼 클러스터 허브급의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지역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순 데이터 센터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로방 산업을 육성해 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 저로방 산업을 함께 육성을 하겠다 그런 전략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GPU 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냉각수 부분은 제가 되면은 이 부분은 일단 먼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도 있지만 아,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장소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태양광이요. 예. 근데 지금 변압기나 변전소나 송전탑 반대가 점점 심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 예, 지금 반대가 심하죠. 예, 저 플랜카드도 많이 보고요. 예, 반대 심한데 반대한 이유가 사실은 들어보면 거기는 토지 거래도 안 되고 굉장히 재산권에 제한을 받거든요. 결국은 거기를 정 안 되면 국가가 꼭 필요한데 주민 동의가 안 되면 거기는 다 국가가 저는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도 쓰고요. 아니면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재산권 제한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재산권에 물론 재산권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문화재가 거기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재산권의 문제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국가가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수인을 해야 된다. 이런 바탕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부족하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 재산권의 문제로 제가 기결시키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따라가면 저는 국가에서 꼭 필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예약이 너무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예. 저한테만 너무 많이 물어보시네요. 아니 다른 분들도 전문가가 입성하시면 같이 또 상의해서 해드리고 하시고 예. 현재 우리 후보님의 아마 대표적인 정책이 있을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 분야별로 한다면 현재 정성물의 청년 정책, 그다음에 여성 정책, 그다음에 노인 정책에 알아야 될 복지까지 좀 들어가야겠죠. 거의 관련된 세부적으로 또 한 가지씩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성군이 현재까지도 읍내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오면 맨날 그대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후배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읍내 거리를 앞으로 또 변화를 좀 시킨다면 확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성군 읍내를 또 변화시킨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까지만. 다 말해요. 한꺼번에 여러 개. 거기까지만 아니야. 네. 그 지금 대표 정책 한 가지와 청년 여성 노인 정책 그리고 읍내 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꾼다면 그 이제 계획. 예. 근데 지금 정책들이 아마 다른 후보들도 정책들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과 좀 벗어나지만 저는 장성군의 비전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권은 미래 신산업 벨트로 구축해 가고 남북권 위에 그다음에 저 충령산, 남창계곡, 백양사, 장성댐, 황룡강 이 부분은 웰리스 관광 벨트로 저는 가야 된다. 그게 큰 비전이고 그것이 단순히 그만한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대표 미래 산업 단지로 육성에 가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성의 비전은 미래 신산업 허브 그리고 웰리스 관광 허브 저는 이렇게 지금 미래 비전을 두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 조성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지면서 여기에 많은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은 북부권 여기 웰리스 관광 벨트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거기 연관된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 여성 노인 저는 인구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장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 우리 대표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때 이제 인구 말씀드렸고 농촌 마을에 지금 대부분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한두 분 정도고요. 그나마 그 청년도 대부분 60대나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촌에 돈 되는 농업을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 되는 농업을 하기가 지금 장성은 농업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 자리를 잡은 상태고 결국은 축산이라든지 특작, 그다음에 과수를 하지 않으면 돈 되는 농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성에도 가능한 부분이 많고 또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라든지 아열대 과수 쪽에서는 장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열대 가수라든지 기존의 과수 그리고 특작, 틈새 작목이 되겠죠. 틈새 작목, 그리고 축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6차 산업화해 가면서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업할 수 있고 돈 되는 농업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 관광 관련해서도 그러면 여기에는 청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농업, 농촌,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생기면은 거기에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청년의 자리도 있고요, 여성의 자리도 있고 노인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저는 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을 복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은 분명히 있는 거고 사각지대는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장성복지가 그래서 괜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괜찮다 그래서 스톱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서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읍내거리는 장성이 아마 22개 시군 중에 읍내거리가 가장 좁은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성 읍내거리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 제안도 저는 나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장성은 철도가 있고 황룡강이 있고 황룡 저쪽으로 확장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만 4차선 났는데 그 양쪽에 바로 이쪽으로는 재봉산이 가로막고 있고 저기는 황룡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도시 확장 측면에서는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굳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황룡강을 넘어서 그 지금 황룡 쪽 그쪽을 개발한다면 거기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를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 돈이 보상비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1,000억 원 충분히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꼭 확장하지 않아도 장성처럼 그 보통 15분 도시 개념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압축 도시, 15분 도시 이야기하면서 작은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그것이 감성도 있고 더 매력적인 도시의 요소를 갖출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건물이나 이 컨텐츠들이 정말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만 있다면 저는 작은 도시도 지금 오히려 작은 도시를 지향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의 여건이 충분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성장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장성이 갖고 있는 지형적 한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작은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다른 도시들은 다 도로 크게 하고 차보다는 아니 사람보다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오히려 장성은 사람 위주의 도시로 해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안전하고 또 감성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외부에서나 외지에서 오신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은 어느 도시의 초입구부터 차가 불편하다든가 거리가 불편하다 하면 그 하나의 인상적인 질을 많이 나누는 게 대부분 차량 통행이거든요. 네, 어딜 가나. 그렇죠. 예. 근데 특히나 이 장성은 예전부터 그것이 고집이었습니다. 항상 입구 전부터 차량 통행이 항상 막혀왔고 또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어디가. 그래서 장성에 들어오면 뭐 일 한번 보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열하고 오고 차량이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다. 너무 그런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이고 만약에 후보님께서 이것은 뭐 공식 질문은 아니겠지만 후보님께서 생각하기에 만약에 장성 읍내를 새롭게 변화를 바꾼다 하면 차량 없는 거리 예를 들어서 장성 초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큰 주차장이라든가 큰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차량이 없이 친환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차를 놔두고 읍내를 통행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어떤 중도화를 만들어서 차량이 아닌 전철이 전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 이런 전철이 아니고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죠. 깔리는 버스처럼 움직이는 트램 같은 예. 그런 트랙 같은 것을 움직여서 장성은 이런 읍내로 바꿀 수 있는 또 계획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장성의 진짜 이미지는 오면은 산뜻 오고 우리가 자동차 없이도 모든 읍내를 다 구경할 수 있고 또 어딜 가나 트램으로 움직여서 그 갈 수 있다. 그런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관광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자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장성 지금 보면 이제 메인거리 번갈아 가면서 주차 가능, 이제 불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새벽 일찍 나오면은 차가 없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넓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램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바로 가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좀 고민해 볼 대목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면 쪽을 활용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층 주차장으로 부족하면 좀 공간을 확보해서 2층, 3층으로 올려서 충분히 그 멀리 걸어가지 않아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한 뭐 5분 이내에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메인 도로가 많이 좀 그 여유가 있어지고요. 그게 바로 이면으로 장성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이고요. 지금도 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장성이 들어온 입구에서의 어떤 그런 그 첫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해소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트램을 도입을 해서 외곽에서 주차를 하고 그 안에서는 상업용 차량 이런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트램을 이용해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이 예가 포틀랜드거든요. 포틀랜드는 도시가 꽤 큰데 외곽에 주차장이 너무 잘 돼 있고 도시는 트램이 움직이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장성은 그렇게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상과 현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는 제가 좀 어렵다고. 시골에서 농산물 갖고 온 뒤 내 집 앞에 차 못 갖고 가면 성질낸 어른들이 더 많고요. 상업인데? 그래서 예. 이제 그리고 정준이나 이거 안 한. 저 안 했어요. 하세요. 어쨌든 아까 그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고 하니까 관중들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중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민원인들이 이렇게 보실 때마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 민원은 다른 후보들보다 나는 이거 소영호는 나 이거 하나는 바꿀 수 있어. 이 정책은 내가 자신 있어 하시는 곳이 있으신지. 저에게는 민원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민원 종류는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전보다는 정말 사소한 것들도 다 이제 민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특정 민원보다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민원을 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통보가 안 되고 설명도 없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리고 이게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장 신속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오픈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의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하지만 법령 개정보다는 쉽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다수 주민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조례 개정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을 할 겁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이 되고 그 방향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민원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길 거고요. 근데 그 민원을 가장 빠르고 가장 오픈해서 또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 그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연장선인데요. 네. 다른 경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농문단에 지금 그 상관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비가 한 390억 들어간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전액이 다 도시건설비를 들어간다는데요. 우리 출마 애정자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반대요? 네. 그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 외 걸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제가 한번 신문을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 관련해서 지금 참관 이렇게 선정하고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언론사에 나온 거 보니까 좀 대충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관광이나 이쪽에서 이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설명을 잘 간단하게. 저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부권 개발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북부권도 인구 감소를 늦추거나 약간 소폭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죠. 농공단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관광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는 춘령산에서 저기 백양사, 남창계곡, 그다음에 장성댐, 상류 연결되는 그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 관광 쪽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라면 그 중간에 갑자기 약간 생뚱맞게 농공단지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컨셉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취지고요. 그러면 그 농공단지가 꼭 거기에만 가야 되냐? 저는 북위에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입지를 좀 바꿔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는 곳에 농공단지는 하고 거기는 지금 장성댐에 설치될 제3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좀만 가면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다 그렇게 관광 컨셉으로 연결이 되니 저는 그쪽은 그 컨셉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농공단지는 지금 당장 그게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입지를 갖고 결정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행정 쪽에 말들이 많잖아요. 최근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군수 집 문제, 그다음에 특정 업체로 계약 문제 등 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 군수님 집 문제는 제가 듣긴 했지만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성추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사망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기강의 이런 부분들이 해이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추행이나 이런 게 지금은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한 번도 아니고 그 2번 저는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기강 자체가 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리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군수님 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알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정보가 선거를 해보시니까 박사님 선거제에 뛰어들어 보니 뭐 소용호에 대한 오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힘든 거 있다면 그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뭐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우리 장성이 20년 전, 30년 전에는 주변 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앞서가는 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장성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여건을 더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군수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우리 장성은 갖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전라남도에서 1등 군이 될 수 있다고 또 대한민국에서 내노로 하는 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성이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방 자치제 도입 이후로 선거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좀 갈등 관계에 있거나 대립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 이후에 잘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보태주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뜻이 다르더라도 군 발전에
필요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가장 앞에 서서 군수 또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은 전국에서 최고의 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리 국민과 함께 그런 장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좀 아쉽다 싶으십니다.